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성황대학교 2022학년도 논리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살짝 좀 봐주시면은요. 저는 4번부터 10번까지 해설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그리고 17번까지 해설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이랑 19번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해설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20번, 21번, 22번 이렇게 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부터 바로 이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문에서는 알려드릴 만한 단어가 put up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도 텐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put up은 이제 텐트를 세우다라는 뜻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의 뜻도 좀 정리해 드릴게요. 1번은 가능하게 하다, 2번은 방해하다, 3번은 악화시키다, 4번은 잘 대접하다. 단어의 난이도 괜찮습니다. 자, 근거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당연히 주어, 강력한 바람, 그리고 동사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남자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텐트를 세우려고 하는 그 남자의 노력과 앞에 나와 있는 강력한 바람의 관계성, 요걸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 여러분, 텐트를 세우려는 노력이 뭐 되겠어요, 여러분? 약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정답 선지를 몇 번으로 연결? 2번 선지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 강력한 바람이라는 것이 텐트를 세우려는 그 남자의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맥락적으로도 매끄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이어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explicit라고 나와 있죠. 얘는 명시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논리적인 그런 사고력도 필요하지만 이제 문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imply는 암시하다, 2번의 stimulate는 자극하다, 3번은 가설을 세우다 라는 뜻이고요. 4번은 염려하다 또는 체포하다 또는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를 보시면은 최근에는 안 나와 있고, 자, 연구 결과라는 것이 대디아를 빈칸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 결과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여러분들은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디아를 암시하다 또는 대디아라는 가설을 세우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은 1번, 3번을 좀 째려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연구 결과입니다. 그죠? 자, 주어 자리에 이미 연구 결과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는 가설과는 충돌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가설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연구 초반부에 세우는 게 바로 가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절을 취할 수 있는 맥락상 알맞은 1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부분 굳이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대디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라는 게 대디아를 빈칸했습니다. 그러면 대디아는 말 그대로 연구 결과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동사만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문장 구조는 요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근거로서는 어디 체크한다? 연구 결과, 이 부분 근거 체크. 그 다음에 대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that이라는 접속사도 저는 따로 근거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하신다면 5번 문제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어서 6번에서는 빈칸 뒤를 보시면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메타버스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어서 두 줄 더 내려가셔서 마지막 단어 보시면은 마지막 줄의 맨 앞에 inhabit이라는 이 단어는 아시죠?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 이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선지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편집하다, 2번은 건너다, 3번은 음식을 제공하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이 신조어를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소설에서 1992년도 자신의 소설에서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를 빈칸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빈칸 뒤에 나와 있는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 이 부분이 근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용어라는 말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선지는 몇 번이 되는 거? 신조어를 만들다. 코인이 정답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굳이 근거는 지금 체크 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메타버스라는 용어, 이 부분을 근거로 잘 이렇게 여러분들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그 소설 속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는 뭘 말하는 거냐? 3D 가상 세계를 언급을 한대요. 근데 이 가상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도 어떤 세상인가 하고 뒤를 봤더니 실질적인 인간의 아바타에 의하여 거주되는 세상을 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상태에서 where 이하의 내용을 읽으시면은 아, 요런 내용이었지라는 생각이 딱 드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에서는 첫 번째 줄 저 뒤에 primate, 얘는 침투하다라는 뜻입니다. 침투하다.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빈칸 부분만 살짝 먼저 좀 스포를 하자면 그러한 어떠한 이미지거든요. 그 어떠한 이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인간에 대한 그 어떠한 이미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첫 번째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찾으셔야 돼? 앞문장에서 인간의 이미지, 그걸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빈칸에 어떤 이미지인가 한번 선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냉소적인 이미지, 2번에서는 극악무도한 이미지, 3번에서는 화려한 이미지, 4번에서는 낙관적인 이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뚫려져 있는 부분에서는 아마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셨을 것 같고요. 앞문장을 여러분들은 또 보셨을 테니까 이 부분도 예의상 체크를 해드리자면 문장 구조는 요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that 이 친구를 저희는 장치로 삼아서 앞문장으로 여정을 떠날 거고요. 이제 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냐면 인류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앞문장의 humans 이 부분과 패러프레이즈로 연결해 주시면은 빈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존재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기적이다라는 말이랑 연결될 수 있는 선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기적인 건 여러분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좀 냉소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냉소적이고 좀 약간 남에게 관심이 없고 냉담한 거. 그래서 그런 관련성으로 selfish라는 단어와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어서 저희는 또 8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서는 지문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encroachment, 얘는 침입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보시면은 solidarity, 얘는 유대를 뜻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 바로 아래줄을 보시면은 pur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get in the way of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방해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길에 딱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누가 딱 get in을 한 거야. 그럼 되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연결지어서 이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2번에서 hinder, 방해하다. 그리고 3번에서 interfere with 하게 되면 얘도 방해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의 부족을 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이제 빈칸 뒤를 보셨을 때 뭐가 나와? but also가 나와 있죠. 그래서 but also도 나와 있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다 마이너스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2번 선지 not only A but also B로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방해하다라는 맥락이 맞는지 일단 저희는 그것도 좀 살펴볼게요. 자, 1차적 근거는 but also 여기에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도 살짝 봅시다. 되셨죠? 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소한 단어의 침입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해나 유대를 빈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언어의 퓨리티를 뭐 할 수 있다? 순수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나론이 A, 버돌소 B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관계성이 같이 가야 돼? 따로 가야 돼?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면 주어 자리에 이미 침입이라는 마이너스적인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빈칸의 내용도 마이너스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요. 버돌소 이하의 내용도 뭐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by 플러스 행위자 이 부분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독특함 그 다음에 어떤 독특함 이런 것을 아사감으로써 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언어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내용도 죄다 뭘로 연결되고 있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론니 버돌소가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때 등장하는 A와 B는 무슨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마이너스적인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주어 부분도 애초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빈칸 뒤를 버돌소 찾으셨다면 또 자연스럽게 나론니 보이셨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마이너스적인 맥락이 유지되는 게 맞는가, 요거에 대한 정보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쉽게 버돌소랑 연결되는 2번 선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9번에서는 첫 번째 줄에 enormous gap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gap은 격차, 틈 또는 결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sparseness 하게 되면 sparseness 이거는 부족함을 뜻합니다. 부족함.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and 등위 접속사 잡으셔서 아마 나열되는 명사들의 포인트 그거를 이제 좀 잘 찾아주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 맞추는 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전에 저는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의 뜻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증거고요. 2번은 확실, 3번은 피상 또는 천박을 뜻하고요. 마지막 4번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학자가 무엇을 강조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는 좀 대괄호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 지식에 있어서의 엄청난 격차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엄청난 결함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로 해석하듯 첫 번째 명사 마이너스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명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관측에 있어서의 부족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observation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nd 뒤에 나와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이론의 빈칸. 그러면 이 부분도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빈칸 자리에 명료한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theorys라는 이 단어는 마이너스적 뉘앙스가 아닌데 맥락상 마이너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빈칸 부분을 마이너스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학자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강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관심을 요청했다. 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빈칸 이론이랑 연결되는 마이너스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 되셨죠? 자, 이어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문에서 두 번째 줄에 prejudice, 얘는 편견을 뜻하고요. 이어서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disfavored 하면은 요거는 냉대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비교급을 잘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 대상 이 부분을 좀 잘 잡으셔야 이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규정에서는 단어의 뜻 먼저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은 애착, 2번은 존중, 3번은 경멸, 4번은 특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미국과 유럽에서 도대체 이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급 부분은 저처럼 모어된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마 비교 대상 부분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즈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빈칸입니다. 그죠? 그리고 된 이하를 보시면 여러분 또 냉대받는
그룹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즈를 딱 하게 되면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완벽하게 나뉘어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반대 관계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는 냉대받는 집단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비교 대상이 명료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어? prejudice, 요 편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명료하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냉대받는 집단에 대한 편견보다 더 쉽게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 대상의 패러프레이즈 이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prejudice라는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선지는 몇 번? 3번 disdain, 경멸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단순하게 저희가 기존에 많이 풀었었던 단문 논리는 요즘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약간 좀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독해에서도 빈칸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11번, 13번 그냥 빈칸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까다롭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여러분 intrinsic 얘는 이제 본질적인 또는 내재한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 말고는 딱히 나머지 부분에서 알려드릴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선지를 좀 먼저 볼게요. 자, 11번에서는 뭐에 대한 원천, 또 뭐에 대한 원천,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또 수단 또는 탈것, 뭐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원천, 원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단이 되는 건지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분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전치사, 요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11번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먼저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글로벌 랭귀지가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because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자, 그러면은 이 리딩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또는 그 언어의 어휘의 사이즈 때문에 또는 그 언어라는 것이 과거에 있는 위대한 문학의 뭔가 빈칸이기 때문에 또는 그 언어라는 것이 위대한 문화나 또는 종교와 한때 연관이 되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언어가 여러분 세계어가 되는 건 아니래요. 그죠? 그러니까 because of나 because 이하에서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리딩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죄다 좋은 속성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휘의 양도 상당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언어라는 것이 과거에 있는 위대한 문학과 같이 간다라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because 이하도 여러분 위대한 문화나 종교와 한때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원인 부분이 여러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적인 특성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플러스적인 특성 때문에 이 언어가 세계어가 되는 건 아니래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빈칸 앞에 나와 있는 대명사 it은 언어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어라는 것이 과거에 위대한 문학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할지 요걸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어가 소스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문학에 대한 무슨 역할? 수단의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관계성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성을 살펴봐야 된다? 언어와 얘는 언어를 가리키죠? 굳이 패러프레이즈 안 할게요. 언어와 뒤에 나와 있는 위대한 문학 사이의 관계성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스가 정답이라면 언어는 원인이 되는 거고 결과가 문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언어는 문학을 표현하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11번 블랭크는 일단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셨을 때 후보군을 몇 번과 몇 번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
3번과 4번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vehicle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 전치사는 몇 번으로 연결할 수 있다? 4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언어라는 것은 과거에 위대한 문학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를 가지고 문학, 글을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됐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이랑 뭐 13번이 좀 가까이에 들려져 있는데 저희는 12번에 나와 있는 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지는 가능케 하다 또는 자격을 주다라는 뜻인데 지금 빈칸 12번 블랭크 미리 보셨겠지만 뒤에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패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capacitate가 이제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를 취할 경우에는 enable이랑 그냥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for이 등장을 하게 되면 자격을 주다라는 뜻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2번은 motivate, 동기부여하다, 3번은 먼저 차지하다, 4번은 선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12번 블랭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se are all factors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때 나와 있는 these는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플러스적인 원인들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굳이 좀 패러프레이즈를 진행을 하자면 이 these 부분 패러프레이즈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these가 곧 모든 요인들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패러프레이즈로 색칠을 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모든 요소들은 뭐가 된다? 앞문장의 원인 부분이 됩니다. 그죠? 앞문장의 첫 번째 원인 its intrinsic structural properties, 두 번째 원인 the size of its vocabulary, 세 번째 원인 because 이하, 네 번째 원인 because 이하.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 뭘로 받아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all factors로 받아주고 있죠. 근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여러분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플러스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세계어로 만드는 데는 부족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팩트는 플러스적인 언어의 특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은 여러분 뭐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 누군가가 언어를 배우도록 빈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빈칸 자리에도 뭘로 연결? 플러스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맥락 연결해. 이러한 요소들은 여러분 언어를 세계어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언어를 배우도록 빈칸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을 취하면서 맥락상 알맞은 선지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를 해주다라는 뜻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뭐가? 언어의 이러한 특성들이. 되셨죠? 자, 그래서 뭐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이러한 요소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과거의 문학과 그 능력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문학과 위대한 문학과 관련성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엄청난 어휘의 양이 있다라는 거, 막 이러한 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적인 특징이 누군가가 언어를 배우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배우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언어의 양이 엄청난데 그거 보면은 이제 여러분 가능한 이게 능력치와 연결이 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 부분을 제대로 패러프레이즈를 하셔서 앞부분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엄청 이렇게 제대로 읽으셨다면 1번 선지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위대한 문학과 뭐였지 아까? 과거의 위대한 문학의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위대한 문화나 종교와 한때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누군가가 언어를 배우는 걸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어를 한번 배워볼까라고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 선지는 2번, 그렇지? 그래서 이 요소들을 패러프레이즈 하셔야 아마 제대로 된 플러스를 빈칸에 넣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11번 끝났고 12번 끝나고 13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부분에 대한 선지를 좀 볼 텐데 여기서는 뭐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보장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선. 2번에서는 이제 심지어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항상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돼? 보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걸 먼저 여러분들은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로 돌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ven을 쓸지 always를 쓸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맥상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3번 부분 봅시다. indeed 체크할게요. 앞문장 강조. 근데 앞문장 뭐 나와? but. 그죠? 자, 그러면 but 이하 내용이 별표가 되는 거고요. 13번 블랭크 부분이 뭐야? 별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내용이 전개되겠죠. 근데 부연 설명이 동시에 indeed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주어 자리에 그러한 요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그러한 요소들 우리 이미 아까 패러프레이즈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또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여러분 누군가가 언어를 배우는 것을 뭐 하는 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 자, 그러나 하나나 또는 이제 결합됐다라고 해서 여러분 언어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좋은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좋은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이 하나의 언어가 세계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때도 요소들 하나 또는 요소들이 결합한 상태라고 해서 여러분 요게 그 언어의 세계적인 뻗어남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known이라는 부정어와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선지 후복은 몇 번이랑 몇 번 연결할 수 있어? 2번과 4번 선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요소들은 살아있는 언어로서의 생존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 부분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내용의 심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해석상 문맥 더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는 선지는 몇 번으로 연결할 수 있다? 2번 선지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어로 만드는 걸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심지어는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뉘앙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논리문제 풀 때 even이라는 이 부사는 정말 넣어서 해석 연습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하셨던 게 이 문제에서 좀 발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어서 14번은 단독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번도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두 번째 줄에서 뒤를 보시면은 and 뒤에 to move around the country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나라 주변을 뭐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로 받아들이면 돼? 여행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선지도 좀 볼게요. 1번에서는 그지 같은 이동, 2번에서는 열등한 배달, 그죠? 역시 좀 그지 같은 배달. 그리고 3번에서도 그지 같은 사회 기반 시설, 4번에서는 평범한 관리 체제. 그래서 mediocre 하면은 이제 평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약간 이류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마이너스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선지 보시면서 약간 짜증날 수 있는 포인트가 죄다 약간 마이너스적인 뉘앙스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 부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이제 developing countries, 이제 후진국들은 suffer from,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선지를 보셨기 때문에 이때 나와 있는 suffer from이 이제 좀 고통을 받다라는 뉘앙스로 쓰였다는 거 캐치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고통받나 뒤를 봤더니 여러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여러분 상품을 이동시키는 게 어렵대요. 아, 고통스러워. 자, 그리고 또 뭐 하는 게 어려워 여러분? 여행하는 게 힘들대요. 됐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걸까?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하는 것도 힘들고 물자를 나르는 것도 힘들다. 몇 번 선지? 3번이죠.
자, 1번은 그지 같은 이동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힘들고 여행하면서 내가 이동하는 것도 힘든 거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셨다면 아마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받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지 같은 이동이 또 무슨 의미인지 그죠? 뭐 이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게 내용적으로도 어색하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15번이랑 16번 이렇게 한번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코로나랑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러분 아마 이제 뭐 채우는 거, 빈칸 채우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게다가 또 이 단어는, 이 특정 단어는 저희가 또 논리 문제를 풀면서 구독해왔나? 그래서 암기한 적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지문에서는 알려드릴 단어가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자, 선지 15번. 1번 선지에 나와 있는 remote work, 빈칸 뒤에 work 연결 가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택근무 또는 원격 근무를 뜻하고요. 2번의 virtual은 가상의, 3번은 대면, 그 다음에 4번은 장기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해결해 드리면 여러분, 어떠한 work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저 뒤를 보시면은 COVID-19 위기에 의하여 가속화되었다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블랭크에 대한 근거는 여러분만 체크하세요. 뒤에 나와 있는 work라는 단어, 그리고 저 뒤에 나와 있는 accelerate by the COVID-19 crisis 요거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문에 어떠한 work가 가속화되었는가? 요건 여러분 바로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선지는 몇 번으로 연결? 1번 선지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뒷문장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제 이동의 제한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제한됐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재택으로 근무를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빈칸 문장에서도 풀 수 있지만 여러분 바로 뒷문장에서도 역시 부연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틀리기가 좀 힘든 그러한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이어서 저희는 16번도 좀 볼게요. 자, 16번. 자, 많은 회사들이 이제 고려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학습된 교훈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16번 빈칸 문장에서는 안 풀릴 것 같고요. 근데 뒷문장을 봤더니 직원들은 실제로 그러한 융통성을 좋아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해당하는 선지도 좀 봅시다. 1번에서는 이제 혼합의 시나리오, 2번에서는 이제 재택 환경, 자, 3번에서는 재택 상황을 뜻하고요. 4번에서는 가상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근거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빈칸의 교훈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뒷문장에서 직원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만 근거 체크하세요. 뒷문장에 뭐가 근거? flexibility, 유연성 또는 융통성이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16번 선지에서 flexibility랑 관련성이 있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융통성 있는 거 몇 번? 1번. 그죠? 자, 하이브리드가 뭔데? 합쳐진 거.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은 재택근무, 반은 뭐 직접 가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융통성이 있는 거, 그거를 직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되셨죠? 자, 어렵지 않았고요. 자, 이어서 17번, 요것도 이제 단독 논리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은 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치사, 그치? 막 그런 거를 좀 따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일단은 두 번째 줄에 여러분, underwhelming, 얘는 실망하게 하는 또는 감동을 주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같은 줄 저 뒤를 보시면은요, hunt, 얘는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괴롭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히 선지에서는 알려드릴 만한 거 없고요. 좀 이따 이제 수정하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저희는 빈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평범한 국가라고 불리운다라는 것은
조금은 뭐 할 수도 있다? 이제 좀 약간 뭔가 인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나 Germany에 있어서, 독일에 있어서, 근데 이제 독일은 어떤 나라인가 하고 뒤를 봤더니 여러분, 나치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서로 이제 40년간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려움을 겪은 나라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 입장에서 노멀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전쟁 후 세대들이 빈칸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든 국가 입장에서는 노멀하다라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플러스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노멀하지 못한 너무 마이너스적인 인생을 살았어. 그럼 보통 마이너스적인 인생을 살게 되면 뭘 바라게 되죠, 여러분? 노멀한 걸, 평범한 걸 바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노멀하다라는 것이 전쟁 후 세대들이 빈칸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선제 봅시다. 이미 여러분들은 또 이제 봤기 때문에 느낌 올 거야. 자, 정답은 몇 번? 2번. 열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멘트를 쓸 거면 이게 의도하다라는 내용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맞는 거는 aspire이나 aim이나 hope 요게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맞단 말이야. 근데 1번 선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안 맞은데 뒤에 to가 또 빠졌어요. 그죠? 탈락.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aimed는 to가 아니라 s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hope 같은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 뒤에 for. 그래서 무엇을 희망한다라고 연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aspire to. 그래서 2번 선지 정답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소스나 vehicle 거기에서도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단어 부분을 여러분들이 후보군으로 놓은 상태에서 뒤에 따라붙는 뭔가 약간 표현, 투부정사나 전치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그런 포인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리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19번은 어휘 문제라 스킵할 거고요. 자, 저희는 20번부터 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 B번 블랭크 뒤를 보시면은 enlightment라고 나와 있죠? 얘는 계몽을 뜻합니다. 계몽. 자, 보통 이제 뭐 더블 블랭크, 트리플 블랭크, 막 이런 이제 멀티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강대학교가 약간 단어가 좀 이제 어렵기로 유명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수월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하고 돌입합시다. 1번은 절대적인, 뒤에 거는 견디다 또는 지속되다. 자, 2번은 열렬한, 뒤에 거는 상상하다. 자, 3번은 독재적인,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포용하다. 그리고 4번은 봉건의, 뒤에 거는 수작을 부리다 또는 일을 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봅시다. 요구하는 건데 여러분 자유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할까? 그걸 여러분들이 사고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유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자유와는 반대되는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유와 반대되는 A번 블랭크 선지 후보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과 몇 번? 1번과 3번. 됐죠? 자, 어쨌든 독재적인 또는 절대적인 권력으로부터의 그들의 자유를 요구하는 미국의 혁명주의라는 것은 계몽 정치 철학과 빈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미국의 혁명, 그죠? 이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핵심적 부분, 계몽이라는 요 사이의 관계성을 빈칸과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선지에서는 뭐 지속하다, 견디다가 나와 있고요. 3번에서는 포용하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미국의 revolutionnaries는 존 로크의 이러한 철학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혁명이라는 단어와 계몽이라는 단어가 뒤집어 엎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빈칸 자리는 기본 맥락으로는 같이 가는 맥락이거든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철학이라는 단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revolutionary 입장에서는 철학을 뭐 하는 역할? 포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 정답 몇 번 선지로 연결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문에서 두 번째 줄의 맨 앞에 챔피언, 얘는 지지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두 줄 더 내려가시면은 erection, 얘는 건립 또는 수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번 블랭크 뒤를 보시면은 problematic, 얘는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의 특성이 그래도 잘 녹아있는 문제입니다. 빈칸 주변에서 정말 장치만 잡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뜻. 자, 그러면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의 난이도도 좀 살펴볼게요. 자, 1번은 활력을 주다, 뒤에 거는 유사성, 마지막은 미개한. 2번은 존경하다, 뒤에 거는 남자다움, 또 마지막은 원시의 또는 초기의. 자, 3번은 괴롭히다, 뒤에 거는 쾌적함, 또 뒤에 거는 사람이 없는 또는 버림받은. 마지막 4번, A번 같은 경우에는 칭찬하다, 그리고 B번에서는 예술적 기교를 뜻하고요. 마지막 C번은 겁에 질린 또는 석화된 이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단어의 난이도 아마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즉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선지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A번 블랭크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자, much, 많이 챔피언드 되고 많이 빈칸되는 개인주의,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러면 많이 지지되고 많이 빈칸되는 개인주의입니다. 자, 선지 후보군 연결할게요. 정답 몇 번이야? 존경받고 칭찬받는 2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되셨죠? 이어서 두 번째 블랭크 가셔도 되고요. 세 번째 블랭크 가셔도 되고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순서대로 풀어드리면 B번 블랭크는 지금 뭐 정복하고 있는 헤로이즘, 영웅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커마 찍혀져 있죠, 여러분? 뭐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영웅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지 보셨을 때 몇 번으로 총 귀결? 2번, 남자다움으로 귀결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C번도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C번도 역시 뒤에 커마 찍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관사 나와 있어. 그 다음에 형용사, half savage 형용사, 명사, word예요. 그러면 커마가 and 등위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근거는 뭐야, 여러분? half savage. 야만적인 거, 그치? 그래서 최종 정답은 몇 번으로 연결? 2번 선지로 마무리해 주시면 끝. 그러니까 제일 쉽게 풀린다라는 거 좀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22번 빈칸 드르게 많습니다. 자,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 몇 개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the first consonant, 관련이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보시면은 clarity, 이거는 명확성, 그리고 and 뒤에 나와 있는 grace, 이건 품위를 뜻하고요. 그 다음 바로 아래줄의 저 뒤에 worthiness는 장황함, 그 다음 바로 아래줄의 중간에 banality는 따분함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아래에 usage는 여러분 용어라는 뜻도 있지만 용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대디아라는 용어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대디아라는 용례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의 난이도도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1번만 좀 알려드리면 assignment는 과제고 여기서는 이제 좀 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문체, mistake는 뭐 실수, 그리고 마지막 D번 블랭크는 English를 수식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영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블랭크에서 사실 끝나야 됩니다. 자, 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해온 거잖아요. 이제 장문 선생님인가 봐.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장문 선생님들은 막 수정을 해주잖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견했어. 학생 빈칸에서 내가 발견한 것을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학생, 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과제. 제일 가장 뭔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이 과제물을 냈을 때 그 과제물에서 내 스스로가 메이크하는 걸 발견하는 그러한 그런 수정, 여러 가지 수정, 이러한 수정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student, 그리고 나의 직업이 선생님이라는 거. 그럼 내가 언제 교정 작업을 할 것인가? 학생이 과제물을 냈을 때 그 과제물 위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을 내가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A번 블랭크를 1번 선지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러한 교정 작업이 두 가지의 일반적인 카테고리로 나뉜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빈칸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대요. 근데 이제 빈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명확성이나 어떤 품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뒤를 보시면은, 나는 많은 곳을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뭘 저질러? 장황함이나 애매함이나 어색함, 그 다음 따분함,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지점에서 내가 수정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명료하고 좀 우아하게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자, 그럼 기본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게 문체 또는 의미 또는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빈칸에 문제로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황하거나 따분한 건 여러분 의미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뭐랑 연결돼? 문체와 연결이 되는 거죠. 아, 너 왜 이렇게 좀 길게 썼어? 좀 간결하게 써. 야, 너 왜 이렇게 뭔가 애매하고 의미가 중복돼? 이거 빨리 명료하게 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야? 너의 문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의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는 인지돼. 의미는 뭔지 알겠는데 표현 방식이 틀린 거잖아요. 그게 문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충분히 연결되실 거예요. 그지? 자, 이어서 다른 카테고리가 이제 빈칸이 되는 건데, 이제 이 빈칸에 대한 설명이 컬럼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은 요거는 좀 체크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자, 받아들여지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C에 들어가야 돼. 규칙을 안 따라? 규칙을 못 따랐어? 그럼 뭘로 연결돼? 요건 실수로 연결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영어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규칙을 잘 지키는 영어는 우리는 무슨 영어다라고 부를 수 있겠어? 표준 영어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ABCD를 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료해 보이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타깃으로 정하셔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정답을 1번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자, 아마 이제 오늘 제가 해설해드린 논리 문제에서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제 뭔가 더블 블랭크나 트리플 블랭크, 멀티 블랭크 부분이 약간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치사나 투부정사를 취하는 그러한 표현들, 그러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애초에 글을 읽으면서도 좀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시험장에서도 좀 여러분들의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을 적용하셔서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바이.